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20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론조사 2개가 발표됐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화제가 됐던 것이 바로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꽃, 여기에서 발표했던 여론조사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의 흐름, 잘 아시다시피 민주당 하락세, 국민의힘 상승세, 이런 이유를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결국은 대선이 임박했다고 응답자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선이 임박했다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에 다시 출마할 거 아니고 이제는 이재명이냐 아니냐 결국 이 얘기다. 근데 그때 이재명 대표의 소속 정당이 민주당이니까 민주당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럼 결국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는 것을 용인할 것이냐 아니냐. 거기까지 미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할 수밖에 없고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을 치르기 위한 여러 가지의 무리수,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반영된 거다. 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오늘 발표된 걸 우선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리얼미터, 이거 ARS 조사입니다. 국민의힘이 46.5, 민주당이 39.0. 이거는 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조사한 거고요. 직전에 민주당이 42.2, 국민의힘이 40.8. 직전에는 일주일 전만 해도 민주당이 앞섰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뒤집어지고 그것도 오차범위 밖으로 격차가 난 겁니다. 이 격차가 7.5%포인트. 일주일 사이에 국민의힘은 5.7%포인트 상승, 민주당은 3.2%포인트 하락,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국민의힘은 5주 연속 상승, 민주당은 5주 연속 하락. 이렇게 해서 보면 작년 7월 셋째 주 이후에 반년 만에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한 결과를 낳았다. 이거는 차기 집권 세력 선호도, 이것도 뒤집혔다.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후에 탄핵소추안 가결되고 체포되고 이제 구속까지 됐는데도, 물론 이 조사는 구속된 날은 조사한 게 아니죠. 그렇긴 하지만 그 상황인데도 정권을 연장해야 된다는 게 48.6, 정권 교체가 46.2, 물론 이건 오차범위 내입니다만 이런 상황은 현재의 흐름이 민주당에는 최악의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걸 말한다. 자,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발표된 것 중에 가장 큰 화제는 여론조사 꽃,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이거는 ARS가 아니고요. 무선전화 면접으로 한 겁니다. 여기서 늘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압도해왔죠. 다른 거는 예를 들어서 차이가 요만큼 나더라도 여론조사 꽃에서는 늘 차이가 이만큼씩 났습니다. 제가 그것도 한번 유튜브에서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김어준 씨의 여론조사 꽃이 조작을 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거 어차피 중앙선관위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다 보고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조작하는 게 쉽지가 않죠. 또 굳이 그럴 이유도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왜 그런 다른 여론조사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그걸 정확히 뜯어보면요. 예를 들어서 1000명 남짓 조사를 합니다. 한국갤럽도 1000명 남짓 조사를 합니다. 1002명 이 정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 여론조사 꽃도 1007명 이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배분하고 다 똑같습니다. 방법도 거의 비슷하고요. 그런데 왜 여기만 양당 간의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느냐?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할 때 여론조사 기관은 밝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갤럽이 조사할 때는 여기 한국갤럽 여론조사 업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질문을 하고, 김어준 씨가 하는 여론조사 꽃, 이거는 물론 김어준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여론조사 꽃입니다, 이렇게 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응답자들의 상당수는 여론조사 꽃이라는 데가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업체다, 이건 다 압니다, 그거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 상당수는 이거 해봤자 조작일 거야, 아예 끊어버리죠.
면접을 안 한다는 겁니다.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 반면에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거 김어준 씨가 하는 거다. 열심히 응답해야지. 이런 경향이 있다. 그래서 김어준 씨의 여론조사 꽃 그 응답자 분포표를 보면요. 당연히 민주당 지지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만 열심히 이 그 조사에 응하는 거다. 그건 조작이 아니죠. 어찌 보면 응답자의 편향성이죠. 응답자들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대부분 여론조사 꽃이라고 그러면 끊어버리는데, 끊어버리고 응답을 하지 않는데, 않거나 뭐 이러니까 뭐 분류가 이상하게 되죠. 저는 그런 영향이 큰 거다. 이렇게 제가 분석을 한 적이 있었는데, 자, 어쨌든 여기가 1월 17일, 18일 이틀간 조사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일주일 전에 비해서 0.7%포인트 하락. 뭐 큰 하락은 아닙니다. 43.2. 근데 국민의힘이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4.9%포인트 상승. 그래서 38.1. 물론 아직까지도 민주당이 앞서고 있습니다. 5.1%포인트 앞서고 있는데 격차가 지난주에 10.7%포인트에서 이제 5.7%포인트 반으로 뚝 줄었다.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3.1%가 오차범위니까 오차범위 내입니다. 이제 여론조사 꽃에서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들어갔다. 그러면 실제는 어떻겠는가? 여기는 민주당 지지자가 대거 응답하는 곳인데 포나마나인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론조사 꽃이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합니다. 12월 21일부터 일주일 간격으로 조사한 그 결과를 보면 여론조사 꽃이라는 데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늘 50%가 넘었습니다. 12월 21일에요. 52.8%였습니다. 그 다음 주에 47.1, 43.9, 43.2 뚝 떨어졌다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12월 21일에 24.2, 그러니까 그 당시 민주당 지지율의 반토막도 안 됩니다. 24.2에서 26.8 약간 상승하다가 갑자기 33.2로 풀쩍 뛰고 이제 38.1로 또 풀쩍 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금년 1월부터 뛰는 거거든요. 1월부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그게 작년 12월 말에 있었거든요. 12월 27일인가 말에 있었습니다. 이게 반영이 되기 시작하고 올해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 철회, 이게 또 반영되기 시작하고 최근에는 카톡 검열 프레임, 여기에 걸려들면서 또 이게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그 다음에 구속 후에 그 일부 지지자, 뭐 지금 그게 논란이 있습니다만, JTBC 보도한 거에 따르면 거기에 뭐 무슨 뭐 어쩔 낮인가요? 뭐 이 사람이 뭐 막 선동하고 들어가자 뭐 얘기하고 어쩔 낮에가 극우다 이렇게 JTBC가 보도를 했는데 자막으로 그 어쩔 낮에는 오히려 친민주당 유튜버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면 누가 선동했냐? 친민주당 매체 유튜버, 물론 그 사람 혼자 선동한 건 아니겠지만 여하튼 그 사람도 선동꾼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게 머리 아파지죠? 이 조사를 하게 되면 과연 서부지법의 난동으로 들어간 사람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더 많을지 몰라도 그걸 선동한 사람 중에 하나가 친민주당 매체 유튜버다. 이러면 역시 그 사람도 뭐 확실하게 사실관계를 다퉈서 처벌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어쨌든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론조사 꽃의 흐름을 볼 때 또 하나 주목되는 점이 있습니다. 응답률이요. 흔히 면접조사, 무선전화 면접조사 응답률 꽤 높습니다.
10%가 훨씬 높죠. ARS는 뭐 대개 뭐 한 3 내지 5%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여론조사 면접은요 훨씬 높습니다. 12월 21일에 13.5였는데요. 그 다음에 14.0, 16.7, 17.1 계속 여론조사 곳의 응답률이 올라갑니다. 이러면 여기서 두 가지 예측이 가능하죠. 분석이. 이제는 친국민의힘 지지층도 여론조사 꽃이라고 해도 끊어버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이 워낙 여론 지형 자체가 지금 국민의힘에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했던 사람들 또는 중도층의 상당수가 국민의힘 지지로 돌아섰거나 둘 중에 하나죠. 어떤 경우든 민주당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조사로 보인다. 이걸 보면 일단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민주당에서는 뭐 과표집 얘기를 합니다. 보수층 과표집. 그건 아닌 것 같다. 왜? 아니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업체의 전화를 열심히 받고 답변하는 사람들이 과연 국민의힘 지지층이냐? 그렇진 않을 것이다. 그럼 과표집이 아니죠. 민주당 지지 내지는 중도층의 변화라고 봐야 되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뭐 확실히 여론은 변했다. 민주당이 뭐라고 해도 그리고 민주당이 어떻게 믿건 도도한 그 일반 민심의 변화는 확인된다. 어디에서도 김어준 씨의 여론조사 업체에서도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포함해서 최근 공표된 10개의 여론조사를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꽃 다 포함해서 친민주당 매체인 뉴스토마토라는 데가 미디어토마토라는 데에 의뢰한 여론조사를 보면요. 여기도 아직은 민주당이 앞섭니다. 41.8, 40.5 뭐 거의 붙었죠. 요 두 군데. 그러니까 김어준 씨의 여론조사 꽃과 미디어토마토 두 군데를 빼고는 8군데는 국민의힘이 앞서는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여론조사 공정 민주당 39.9대 국민의힘 44.5, 코리아 정보 리서치 민주당 36.3, 국민의힘 43.9, NBS 4개 기관 민주당 33, 국민의힘 35, 윈지 코리아 컨설팅. 이거는 그 이름도 유명한 서울의 소리가 의뢰한 데입니다. 윈지 코리아 컨설팅이 친민주당 여론조사 업체입니다. 여기서도 민주당이 42.8, 국민의힘이 46.4. 뭐 이 정도가 되면 뭐 민심의 변화는 의심할 바가 없다. 갤럽 민주당 36, 국민의힘 39. 리서치 이건 무선 면접입니다. 민주당 39, 국민의힘 42. 이것도 이번에 역전된 겁니다. 아시아투데이 이게 이제 한국여론평판연구소인가 뭐 하는 데인데 민주당 35, 국민의힘 46. 이런 거 보면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작년 12월 말까지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제가 보건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그게 여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올해 초부터 그 다음에 내란죄 철회, 카톡 검열 이 여러 가지 무리수가 여론에 영향을 본격적으로 미치기 시작한 올해 1월 이때부터 급속하게 민주당의 지지율이 추락하고 국민의힘이 하락했다. 결국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및 철회 이후에 정치권은 민주당이 북치고 장구치고 모든 일을 다 하고 국민의힘은 사실 방어만 하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여론조사의 결과는 민주당의 정치, 사실상 그 집권당 놀이에 대한 평가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역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무슨 여론조사 특위 뭐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여론조사 조작 가능성 뭐 이런 거를 이제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내일 아까 얘기한 한국여론평판연구소인가요? 뭐 거기를 방문한다. 뭐 실제 이거 없는 여론조사 기관 아니냐? 뭐 아마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거기만 방문해야 될 게 아니고 제가
최근에 10개 업체를 다 소개했는데 2개만 지금 민주당이 살짝 앞서고 8개는 다 똑같은 결과, 거의 비슷한 결과를 발표했다고 그랬죠? 그럼 8개를 다 방문해야죠. 김어준 씨의 여론조사 꽃도 지난 일주일간 국민의힘이 급등했는데 거기도 방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민주당이 이렇게 여론조사를 믿지 않기 시작하는 것, 저는 아마 제 방송 오래 들으신 분들 아실 텐데 여론조사라는 거는 뭐 들쭉날쭉입니다 원래. 그런데 제가 정치부 기자를 한 30년 이상 해본 경험으로 보면 늘 여론조사를 믿지 않기 시작하는 쪽이 선거에서 지더라. 아마 그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경험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믿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뭐 아직 직접적으로 뭐 선거가 확정된 건 아니니까 한번 두고 보시죠. 뭐 나중에 뭐 선거가 본격화되면 민주당 지지층도 결집하긴 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대세, 이게 결국은 이재명에 대한 역풍에서 비롯된 건데, 그걸 이재명 대표가 각종 무리수를 두는 건데, 그러면 이제 사법 리스크에 쫓기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무리수를 두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여론조사 흐름, 특히 여론조사 꽃, 김어준 씨마저도 이 민심을 외면을 피해갈 수 없었다.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